복마전 제5편. 그런 진퇴양난에서 오씨를 조금이나마 구원해 준 것은 옆구리에 납작한 서류 가방을 끼고 승용차 뒤편에 서 있던 한 곱실머리 신사였다. 수령님, 할머니가 수령님 차엔 오르기 어려워 그러는 것 같은데 저희 차에 모시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급실머리의 청혼에 강철막대가 찬성을 표했다. 그래. 하긴 그게 노인님 마음에 더 편할지도 몰라. 그럼 노인님, 제 차에 탄세임 치고 뒷차에 오르십시오. 김일성은 말을 마치자 역시 번글거리는 얼굴로 오씨의 잔등을 다정히 뒷차 쪽으로 떠밀어주기까지 했다. 그 후 어떻게 번쩍거리고 자르륵거리는 소리를 뒤로하고 어떻게 굽실머리에 부축을 받으며 승용차에 올라앉게 되었는지는 오씨 자신도 기억할 수가 없었다. 밖에서는 그저 컴컴하게만 보이던 차창이 안에 들어와 보니 무슨 물속이라도 들어선 듯 더할 나위 없이 시원스레 바깥이 내다 보였다. 푹신한 의자에 온몸이 빠져드는 듯했다. 값진 향내가 은은한데 차 안 어느 쪽에서인가 역시 그 향내처럼 은은한 음악이 들리듯 말듯 흘러나오고 있었다. 오씨는 차가 언제 떠났는지 알 수 없었다. 미끄러지듯 그렇게 유연스레 차가 자리를 떴던 것이다. 오씨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한 걸음을 옮기려 해도 천신만고를 해야 했던 가시밭에서 불시에 이런 호화판에 들어앉게 되다니. 어디 자기뿐인가. 이제 딸도 평양산원에 가서 해산을 하게 된다니 꿈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할머니, 기분이 어떻습니까? 운전사 옆자리에 앉은 굽실머리가 뒷좌석 쪽으로 비스듬히 몸을 돌려대며 웃는 얼굴로 묻는 말이다. 예. 저야 걸어가도 일 없을걸. 괜히 어른들께. 그런 말 말고 수령님 말씀대로 마음 편히 앉아가십시오. 이제 해안경치가 끝나는 지점부터는 우리 모두가 열차편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할머님만은 이 승용차로 집까지 모셔다 드리라는 수령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니, 제발 전 일 없습니다. 할머니, 정말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것이 아닙니까? 수령님의 이 사랑이. 이럴 때 있는 말씀이신가요? 오씨는 대답보다 더 많이 몸을 조아렸다. 그리고 자기가 금시 뭐라고 대답했던가를 기억해보려 한참이나 애를 썼다. 승용차는 나는 듯이 달리고 있었다.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이라도 하는 듯이 소나무며 전봇대들이 획획 차창 밖으로 날려갔다. 그렇게 한 20분이나 달렸을까 했을 때였다. 뿡 하는 기적소리에 이어 승용차의 왼쪽 차창 밖으로 찬란한 열차 행렬이 나타났다. 창문마다의 흰 카텐을 들이우고 지붕이며 순간고가 눈부시게 번쩍이는 처음 보는 열차였다. 오씨의 머리에는 해안경치가 끝나는 지점부터는 열차편으로 이용하게 된다던 굽실머리의 좀 전의 목소리가 다시금 떠올랐다. 분명 지금 승용차 대회를 따라 앞지르고 있는 저 열차가 김일성이 이제 갈아타게 된다는 그 특별 열차임에 틀림없었다. 오씨는 이제 와서야 절길에 내려진 1호 행사는 뭐고 도로에 내려진 1호 행사는 뭔지를 똑똑히 깨달을 수가 있었다. 알고 보니 김일성은 지금 철길도 도로도 동시에 이용하며 이 길을 달리고 있는 것이었다. 절길 쪽이 좋을 때에는 열차를 타고 해안 경치가 아름다운 이런 데서는 승용차를 굴리면서 나들이에야 그래도 열차가 제일이지. 굽실머리가 열차의 출연을 기뻐하며 누구이라고도 없이 중얼대는 소리였다. 오씨도 그에 못지않게 특별열차가 반가웠다. 이젠 1호 행사가 해제된 셈이니 일반 열차들이 역을 통과하게 될 것이었다. 허나 그 반가운 순간이었다.
특별열차의 기다란 꼬리가 쿵탕거리는 여운을 남기며 시야에서 사라져가자 오씨의 눈앞엔 불쑥 끔찍한 환영이 떠올랐던 것이다. 첫 개차를 시작한다는 소리에 폭탄 튀듯 뒤집혀 오르는 역 대합실. 비와 기다림과 굶주림에 지칠 대로 지치다 못해 이젠 넋마저 잃을 정도가 된 사람 사태가 창문들과 출입문으로 격지격지 무너져 나온다. 터널처럼 길쭉한 개찰구는 순식간에 사람 바다로 변해버린다. 와와 밀고 당기는 속에 우지꾼지꾼 개찰구 벽이 통째로 나자빠진다. 차 펴고 모고 뒤엉켜 밀려나가는 사람 홍수. 그 속에서 영순이를 등려본 영감의 흰머리가 숨바꼭질하듯 몇 번 들쑥날쑥한다. 한쪽 팔을 허우적거린다. 그러다 끓는 죽가마에 떨어진 주걱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영감의 형체, 비명, 아우성. 영순아! 오씨는 부르짖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며 한각에서 깨어났다. 승용차 안의 그 누구도 오씨에게 주의를 돌리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다행히도 영순이라는 소리를 입 밖으로는 내지 않은 모양이었다. 조용한 발동소리가 승용차 안의 달콤한 피로를 불러오고 있었다. 여보. 반드시 누운 채로 찾는 영감의 목소리가 오씨의 생각을 깨웠다. 얘가 잠든 게 아니오. 오씨는 무릎 위에 손녀를 내려다보았다. 네, 잠들었수. 옛말은 나 혼자 했구만. 수고했수. 영감님도 이젠 좀 쉬시오. 자민들 어디 오우? 글쎄, 영감님과 이 애가 그런 참변을 당하고 있을 때 이 망년된 건 호사스레 승용찰. 또 그런 얘기는 그만두래도 그럼 셋이 다 욕을 봐야 했겠나. 쓸데없는 그런 생각 다시는 말라고요. 에휴, 언제면 이 애도 그렇고 모두 성한 몸들이 되겠는지 원. 컴온. 영감이 갑자기 귀를 감고더니 놀라는 소리를 냈다. 저 들리는 게 당신 목소리 아니오? 오씨는 영감이 놀라는 이유를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동구박 학성기에서 지금 오씨의 목소리가 울려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저는 신장로에 멎어선 승용차 곁으로 이끌려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 옆에 어버이 수령님께서. 그것은 오씨가 나올 전에 주워 숨겼던 말이었다. 그날 승용차에서 내린 오씨가 집에서 먼저 맞다들게 된 것은 영감 손녀의 소식에 앞서 수없이 쓰러들었던 기자들의 성화였다. 오씨는 집요한 그들의 마이크 앞에서 입을 열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여 라디오와 텔레비에서 벌써 이틀째나 불어대는 그 소리였으나 역 철도병원과 군병원을 거쳐 어제 저녁에야 집에 와 눕게 된 영감에게는 그것이 첫 소리였던 것이다. 그간 오씨를 통해 알고는 있었지만 방송으로는 처음 듣는 영감이고 보면 가히 놀랄만도 한 일이었다.